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의 갭 상승 출발 후에 밑에 있는 빗각 라인을 지키면서 끝이 났고요. 어떤 것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좀 아슬아슬해진 상태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 돼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나스닥은 0.65% 상승했었고요. 야간 선물은 0.63% 상승했고 외국인 선물은 837억 매수가 잡혔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물은 오늘 0.58% 상승 출발 후에 내려와서 0.45% 하락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한국 수출입 통계 발표가 있었는데요. 11월 수출액은 61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 상승했고요. 11월 반도체 수출은 38.6% 증가한 172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감소하고 있고 기업 수익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면서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자정에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있고요. 자, 미국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가 있는 날입니다. 10월 30일에 발표했던 대로 12월 1일부터 미 연준은 양적 긴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0월 30일 발표 시에 호재로 판단한 개인들의 매수가 그 뒤로 늘었습니다. 시장은 그 시기를 고점으로 하여 작은 조정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선물 보시면 딱 그 발표 시기에 맞춰가지고 밀리기도 했었죠. 개념적으로는 양적 긴축 종료는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고 만기 후에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을 종료한다라는 것으로 시장에는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단기 유동성 압박이 완화되며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기 금융시장의 중심인 레포 시장에서 은행들이 신용 위험에 담보를 제공해도 돈을 잘 빌려주지 않고 지급 준비금이 부족하는 등, 자, 지금 요게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당일 지준 부족 떴죠. 그래서 이런 지급 준비금이 부족하는 등 자금 경색이 나타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준이 긴급 자금을 투하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적 긴축 종료를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여 무조건 호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보며 향후 추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전망은 월요일 20시 기준으로 동결은 12% 정도, 인하는 88%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11월 28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콜옵션에서 203억, 풋옵션에서 255억 정도의 거래가 나왔고요. 12월 1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은 1월물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소량씩 거래됐고 3월물은 450풋 등에서 6월물은 490풋, 480풋, 470풋, 390풋 등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블록딜 옵션이 거의 거래 대금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집계되지 않은 것들이 혹시 있는지 봐야겠죠.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언급드렸던 내용과 정규반인 파생반, 회원반에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부연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3일간의 수급 요약 사항입니다. 결국 이번 위클리 옵션 만기는 지난 목요일에, 자, 목요일 만기가 끝나면서 외국인들이, 자, 여기요, 목요일 만기가 끝나면서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위클리 월요일 콜옵션으로 이제 매수를 했었고 약 4, 50억 정도, 그거를 다음 날에 청산을 했었죠. 다음 날 청산하면서 상승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했던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위클리 콜옵션으로 외국인이 스타트를 끊고 다음날 빠지면서 개인들에게 콜옵션 매수분을 넘겨줬고 그 콜을 천천히 녹이기만 하다가 만기가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은 이제 외국인들이 콜,
그 다음도 금요일하고 오늘 개인들이 위클리 콜옵션에 집중하면서 그 프리를 계속 녹이다가 끝난 거죠. 이 과정에서 금요일은 프로그램 매도세가 주축이었고, 금요일 하락은 프로그램이 꾹꾹 눌러댔던 1조 8천억의 매도가 나왔던 날이었죠. 월요일은 개인 위클리 콜옵션을 녹이면서 나머지 수급은 방어적인 역할만 했습니다. 선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나 개인 선물 매도나 그 이외의 다른 수급들도 대체적으로 방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프리장 상승에는, 자, 여기 아침에 프리장 상승, 금요일처럼 프리장 상승이 나타났죠. 이 시기에는 제가 재빨리 이게 진짜 상승인지 외국인 선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선물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즉 변동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었죠. 쇼커버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은 만약에 이 상승이 급하다고 판단되면 자신들이 매도 포지션을 누적시켜서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쇼커버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쌀 때 환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급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쇼커버링도 거의 없었습니다. 선물이 환매수로 강하게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환매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저 가격대에서는 급하게 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자, 오늘 프리장에 보였던 그 본장 초반에 보였던 고가는 전일 금요일에 쭉 밀렸던 자리를 지킨 겁니다. 돌파를 하지 않은 거죠. 여기가 저항 역할을 했던 거죠. 기준음봉. 금요일 기준음봉을 돌파하지 못했고, 자, 오늘 이렇게 확대돼서 오늘의 기준음봉. 자, 오늘의 기준음봉이 여기죠. 자, 이거를 오늘 중간에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당일 매일마다 가장 세게 내려왔던 그 기준음봉 자체를 하루 종일 유지하고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최종 빗각을 가까스로 지지했습니다. 자, 일봉상 최종 빗각을 가까스로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살짝 장중에 이탈됐으나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탈 출발하게 되면, 자, 이후에 이 자리에서 이 빗각을 이탈해서 출발하게 되면, 이렇게 이 자리나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겠죠. 이 공간이 열리기 시작할 테니까. 그러나 당일 종가가, 현재 오늘의 종가가 나스닥 선물을 최대 마이너스 1% 정도까지는 받아들인 지점이라는 것과, 외국인이 평소 패턴대로 위클리 옵션 만기가 끝나면서 종가로 다음 위클리 콜옵션을 40억 이상 매수했다라는 점은 갭상승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이기는 합니다. 갭상승이 나오면 외국인들은 일단 콜 수익부터 출발할 것이고, 근데 위클리 포지션을 보면요, 위클리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들이 45억의 콜옵션을 샀지만 개인들도 16억을 샀습니다. 단 이 차이가 있죠. 개인들이 산 위클리 콜옵션의 16억은 오늘 위클리 월요일 콜옵션을 사면서 같이 산 목요일 위클리 콜옵션입니다. 즉 종가까지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으면서 물려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반면 외국인의 콜옵션 45억은 가만히 있다가 종가 부근에 산 겁니다. 외국인은 물려있지 않은 종가 배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승 시에 개인들의 이 위클리 콜옵션 물려있는 것을 살려줄 정도와 자신들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사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적당한 상승에 그냥 청산하고 나면 개인들 위클리 콜 살려주지 않는 채 자신들은 청산하고 발 빼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 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갭상승해도 다시 밀릴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개인들의 위클리 콜옵션의 수익을 물려있는 것을 줄 정도로 상승 출발하거나 그 상승을 허용한다면 개인들 16억을 다 뺏어내고 자신들의 위클리 콜옵션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목요일 만기까지 큰 수익을 노리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점의 빗각 추세를 돌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이든 간에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청산을 해버리고 말면 나머지 수급들의 방향에 따라서, 나머지 수급들의 에너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치 포지션으로 그냥 남겨두는지 아니면 그걸 정리하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겠죠. 이거는 화요일, 수요일 시장을 보면서 라이브로 판단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원래 하던 대로요. 자, 그 다음에 그쵸, 여기 다만 이 물량이 내일 아침 청산되는지, 내일 아침이 아니라면 언제 청산되는지, 결제까지 끌고 갈 생각인지, 해지 역할을 하게 될지 등은 내일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555.5의 중립 자리에서 최근 거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포착되고 있는데 555.5보다 지수가 위에 있으면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딱 그 한 선으로 보지 마시고 좀 근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근으로, 자, 이런 부근으로 여기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다. 555에서 556 사이에 최근 거래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딛고 있으면 이제 지지 기반으로, 자, 밑에 있으면 이제 저항 기반으로 이제 보겠다, 이런 거죠. 코스피는 위클리 옵션 개인 누적 콜옵션 매수가 오늘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연기금의 현물 매도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방어세에는 개인 선물 매도 3천억대나 늘었는데, 요거는 약간 큰 손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이제 약간 결대로 탔기 때문에 대중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외인 선물 매수의 보수적인 환매수 등이 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11월 4일 고가 테스트 하다가, 코스닥 차트를 잠깐 보면요. 코스닥 차트를 보면 11월 4일에 고가 테스트를 했죠. 여기, 자, 요 자리 고가 테스트를 하다가 밀렸습니다. 볼벤 끝자락에서 밀렸죠. 프로그램 매도세에 밀렸는데 상승 역할은 연기금의 매수, 투신권의 매수 등이 사모펀드까지 해가지고 매수 등이 잡혔었습니다. 에코프로 BM 등의 2차 전지와 그리고 바이오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중인데, 코스피를 팔아서 사는 구조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코스피를 팔아서 코스닥을 사자가 금요일에 이어서 지금 이틀째 만들어지고 있는데, 금요일보다는 좀 뚜렷하면 떨어졌죠. 둘 다 골고루 탄탄하게 상승하는 구조, 코스피와 코스닥이 골고루 균형 있게 탄탄하고 균형감 있게 상승하는 구조가 아닌 이상 언제든지 이 취약한 고리가, 이걸 팔아야만 다른 걸 살 수 있는, 다른 걸 팔아야만 이걸 살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기에 실제로 정책이 뒷받침되면 본격적인 코스닥 랠리장으로 들어설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마치 2015년과 2018년 때처럼이죠. 자, 파생반 정규 정회원방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오전장 글 중, 전체 글 중에 오전장 중에서 4컷 정도만 잘라 봤습니다. 이걸로 이제 복귀하면서 정리할게요. 자, 이 내용들이 있으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에 있는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하루 커피 한 잔 값으로 충분히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8시 55분에 올려드린 글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55분 금요일에 단기적인 매물대를 바로 극복할지 살펴야 하는 아침 초반 시간입니다. 위클리 옵션에서는 개인들이 전일까지 콜옵션이 많았지만 시간 가치가 대부분 죽었고, 오늘 풋옵션으로 조금만 더 들어와도 양매수 균형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 들어왔어요. 양매수 균형이 안 들어왔습니다. 양매수 균형점을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계속 양매수 상태로 가는지가 오늘 움직임의 50% 이상을 결정짓습니다. 양매수 안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아침에 이제 오늘 보자 하는 거니까요. 자, 9시에 시가 붕괴, 8시 50분 봉. 자, 우리 시장, 선물 시장 보면서 분봉 9시에 시가 봉과, 붕괴가 아니라 시가 봉과. 자, 보시면 자, 8시 50분 봉. 자, 요거와 9시 시가봉, 여기 시가봉, 요거는 기준 봉으로 하고, 요거 그 다음에 9시에 요거 기준 양봉 역할. 자, 여기 시가봉이고요. 8시 50분 봉이고, 그 다음에 다시 본장 시가봉. 본장 시가봉은 이 두 개가 이제 기준 역할을 한다. 기준 양봉 역할을 단기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 기준봉은 여기서 깨졌어요. 깨지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볼벤 상단 이탈됐죠? 그러면 기준 양봉 없는 겁니다. 매수 에너지 없는 겁니다. 이거 매도 에너지가 잡히면서 기준 음봉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방으로 가야죠. 상방으로 트레이딩을 시작했다가 하더라도 포지션 청산하고 하방으로 가야 되면 하방으로 가야죠. 그렇게 되면 오늘 굉장히 쉽게 풀리던 하루였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 트레이딩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 매매죠. 상황이 바로 쉽게 풀렸는데 스위칭을 해서 당연히 매도 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나타났었잖아요. 이거는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항상 라이브 방송의 끝자락인 장 마치고 트레이딩 리뷰 시간에 매매일지 복귀 방송 시간에 카페에 올라온 매매일지를 공부하면서 이런 트레이딩 포인트들을 잡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3시 반부터 4시 반 정도까지 4시 40분 정도까지는 남아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 그 시간에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생반에 계신 분들께 카페에다가 순차적으로 그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 3분입니다. 프로그램 환매수의 힘, 외국인 콜옵션, 그러나 외국인 선물 기반은 약한 편입니다. 시장 움직임 대비 약하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땡겨지고 있는데 외국인 안 따라온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안 따라오면 결국에는 취약해질 수가 있겠죠. 9시 4분 누적 매도가 많은 외국인은 자신들이 급하다고 생각이 들면 위로 올라갈 때 쇼커버링 물량을 늘리겠죠. 하지만 반등에도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쇼커버링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상승 쪽으로 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방 가능성 있다. 전환 가능성 있다라는 거죠. 9시 5분 563에서 565 계속 체크하는 중요 매물 자리 들어가기 전에 562.9 바로 직전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외국인 선물 기반 없다 체크했고요. 8시 50분 양봉과 시가봉 체크가 중요하죠. 지킬지 밀릴지 결국 밀렸죠. 시가봉은 특히 몸통이 작을 경우 꼬리까지는 포함합니다. 이 시가봉이에요. 여기는 여기까지 포함하고 8시 50분 양봉은 이탈했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탈한 모습입니다. 자, 9시 8분 볼벤 상단 이탈봉 8시 50분 봉 이탈 시가봉 이탈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모든 게 다 이탈되고 있죠. 볼벤 상단 이탈까지 나왔죠. 외국인 선물 기반은 게다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상승에 급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쇼커버링 없습니다. 하방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라는 거죠. 쇼커버링은 위로 땡길 때 강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 없다라는 거예요. 9시 9분 외국인 선물 매도 전환됐습니다. 심지어 금요일 개인 위클리 콜옵션 매수분을 살릴 듯 하다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이 콜이 많은데 살리는 척 하다가 다시 무너졌어요. 개인들 계속 콜로만 집중시켰죠. 풋옵션 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9시 10분 개인들이 위클리 콜을 프리장에서 9시 1분 고점까지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클리 콜옵션을 아침에 상승세에다가 수익 청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고스란히 물렸겠죠. 9시 11분 9시 5분 봉은 기준 음봉 역할로 체크합니다. 자, 이거 음봉 기준봉을 체크해야겠죠. 자, 만약에 개인들이 위클리 콜을 여기서 좋은 가격에 청산을 했다면 오히려 그건 누가 잡아먹었다라는 거니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0.3% 빠지고 있었고 당일 갭을 커버한 자리에서 일단 한숨 고르고 있습니다. 어디요? 당일 갭을 커버한 이 자리에서 한숨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 고르는 시간이 정말 한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죠. 정말 빨랐습니다. 9시 18분 볼벤 하단까지는 공간이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공간이지만 여기까지 시간을 끌면 볼벤 하단은 점점 올라오겠죠. 근데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끌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9시 18분 봉부터 공간까지 바로 열려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9시 24분에 다음 공간인 볼벤 하단을 향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벤 하단으로 향하다가 살짝 남겨놓고 여기서 음봉을 덮는 V턴 구간이 나타납니다. 음봉을 덮는 양봉 두 개가 출현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엔 그 이탈됐던 자리를 다시 저항 역할로 하는 모습이죠. 피보나치 382 갭을 메꿨던 자리. 변동성이 벌써 10포인트가 나오는 아침 시간이었고요. 외국인은 시작할 때 상승에 큰 관심이 없었죠. 자, 여기 다 체크해 둔 겁니다. 공간까지 열린 거 당일 갭자리. 자, 그리고 9시 29분 외국인 선물은 양쪽으로 급한 모습이 없습니다. 누적은 매도 5조 원가량 있는 상태죠. 위클리 개인 콜을 시간을 끌어 말라 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시간을 끌어서 위클리 콜프리를 녹이고 있다. 자, 두 번째 컷입니다. 9시 32분 당일 10.7포인트 변동의 피보나치 382 반등 자리가 갭을 커버하고 잠시 머물렀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지금 머물렀던 자리라는 거예요. 갭을 커버하고 잠시 머물렀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다시 저항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잡고 숏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손절 기준을 잡고 9시 33분 방금 전 38.2%까지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디요? 여기. 이 물량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255계약으로 이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단타 치고 나갈지 봐야 되겠고요. 그 밑에 추적한 내용이 있죠. 자, 보시면 아직은 255계약이 마지막이지만 연속성과 단타로 나갈지 보는 중이며 현재는 당일 38.2에서 갭 매운 자리, 저항 자리, 저항 역할을 하는 자리고, 반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930 돌파가 나왔던 거고요. 기관 매수와 시장 대기 자금에 코스닥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시 43분에 개인 위클리 콜은 오늘 매수 개입이 없는 시간에는 녹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위클리 콜은 매수 개입이 없으면 녹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콜옵션 샀던 거 개인들 거 녹이고 있는 거죠. 특별하게 매수 힘이 없다면요. 매수 힘이 있을 때는 매수 방어만 나오고 있고요. 매수 힘이 없을 땐 위클리 콜옵션 가격을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기가 쉬운 날입니다. 나스닥 선물 빠지고 있었고요. 다시 저점 이탈하면서 1차 지지 라인인 550포인트대를 향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외국인 선물 9시 30분경 들어온 것을 단타 처리하는 거 여기 말씀드렸죠? 단타 처리하고 있다. 선물 들어왔던 거 그냥 빼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9시 49분에 이렇게 하고 있고, 1차 지지와 빗각 라인, 빗각 라인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죠. 당시에 자, 여기 겹치는 자리 있었죠. 거기가 이제 화면상 빗각에서 쌍바닥을 잡았던 거예요. 이렇게 다중바닥 잡고, 자, 여기서 반등할 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요 라인을 체크를 했었던 거죠. 어떻게? 자,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 연결한 거. 그럼 여기 와서 이탈됐고, 이탈된 것은 저항 역할을 하고 멀어지니까 이제 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만약에 여기서 빨리 여기를 위협했으면 빠른 하락이, 추가 하락이 더 크게 나왔을 겁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이 매도 전환되고 있고요. 외국인 개인 위클리 개인 콜 매수가 20억을 돌파했습니다. 위클리 콜. 9시 53분에는 이제는 오전에 550선을 지키지 못하면 종가성 일봉 빗각 이탈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나 549.1까지 갔다가 지켰죠. 1차 지지가 이탈됐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보다 세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힘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탈은 됐지만 쌍바닥을 그리면서 다중바닥을 그리면서 다중바닥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왔죠. 일시적인 이탈로 본다라는 거죠. 자, 내용 중에서 하나는 이제 이슈는 증권거래세가 0.2%로 다시 올라온다, 이런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아침부터 들리면서 시장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9시 57분에는 외국인이 다시 단타성 물량 233계약을 포함한 매수가 있었고요. 순간 과매도 시기 때마다 반응이 나와도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단타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9시 59분에는 코스닥은 금요일보다 집중화 현상이 강하고요. 어떤 종목에 집중된다는 거죠.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시리즈 등의 프로그램은 이제 코스닥 프로그램 매도하고 있었고 금요일과 다르다라는 점. 10시 2분에 개인 선물 매도가 1,300억 원으로 시장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최근에 이 물량의 변화가 장중에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변화를 계속 살펴야 되겠고요. 대중 성향은 아니었습니다. 대중 성향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떨어질 때 선물을 매수하고 올라갈 때 선물을 매도하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결을 태우는 물량이 좀 있었기 때문에 대중 성향이 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대중 성향이 포함된 큰손 성향이. 자,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이었습니다. 10시 3분인데 외국인 하방, 개인 외가 중심의 상방, 양매수가 전혀 아니죠. 일반적인 위클리 옵션 만기일의 개인들은 이렇게 양매수를 취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풋옵션 올라오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계속 상승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오후 장에 좀 개선되긴 했었습니다. 금융투자는 콜 매도가 많았고요. 10시 9분에는 개인 선물은 지금 큰손 개입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어드렸고요. 결을 타는 자금들이 제법 많았고, 결국 대중성은 오늘 만기인 위클리 옵션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위클리 풋이 늘어나면 양매수화가 되기 전엔 저점 판단을 바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이 계속 밀리고 있었던 시간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컷으로 이렇게, 자, 오전장 마지막 컷
10시 30분 우에다 BOJ 총재는 일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서서히 거치고 있다고 언급했고 GDP 성장률 둔화는 일시적이며 기업들이 받는 관세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라고 언급했고 피보나치 382 자리에 당일 근접하고 있었다. 10시 30분. 자, 이거는 쭉 내려오고 다시 382 자리에 근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돌파해서 50% 618까지 갔어요. 618까지 가고 조금 더 강한 반등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개인들 위클리 콜을 살리면 안 되지 하면서 밀렸던 거죠. 자, 382까지 회복됐고 볼벤 상단은 당일 피보나치 50과 당일 갭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갭 자리 지켰던 자리가 50% 자리였는데 618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외국인은 여전히 위클리 옵션에서 하방이었고요. 당시에 10시 51분에 개인들은 여전히 풋옵션이 크게 올라오지 않는 콜옵션 우선적인 배팅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요. 금융투자는 콜매도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 라인 체크했고요. 11시 9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수는 2천억을 돌파했고 위클리 옵션은 아직 중립인 개인 균형 양매수까지는 오지 않았었습니다. 균형 양매수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11시 20분에 위클리 옵션 개인 양매수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도 개선에 의해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당일 저항 라인들을 모두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포지션상 개인 콜 우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콜 포지션 중립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빗각 체크 중이다. 11시 38분에 이렇게 자, 여기 빗각 체크 중이죠. 자, 빗각 체크 중인 거 여기 반등 여기 이렇게 흐름을 만들다가 여기서 깨졌다라는 거 아까 체크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움직임이 더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618, 599 지금 볼 거 아니고요. 585도 지금 볼 거 아니고요. 자, 563에서 565는 12월 1일에 저항 역할을 했습니다. 어디요? 아침에 562.9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550에서 551에 12월 1일에 지지를 확인하면서 종료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553.4였죠. 저기 종가는 553.4였죠. 그리고 534에서 536 체크 이따가 나중에 해야 되고 526 체크 520에서 522, 500에서 500인데 그 밑으로는 나중에 필요하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행사가별 수급 현황은 2시 19분과 2시 56분에 나눠서 체크를 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 552.5 푸시 결제되냐, 그 다음에 555 콜이 결제되느냐, 아니면 결제되는 것들은 552.5 콜이 얼마에 결제되느냐, 555가 푸시 얼마나 결제되느냐 정도였고요. 결제 시에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올 만한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16억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은 37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콜옵션 손실이었죠. 금융투자는 콜 매도, 양매도로 49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여기 있다. 잠깐 베이시스. 자,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56으로 백워데이션 아가메스나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위클리 만기 효과로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연속성을 봐야 돼요. 연속성을 체크해야 되는데 보통 3일 이상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베이시스는. 백워데이션이 지속되면은 시장은 그만큼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선물이 더 낮은 상태가 되죠.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2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2%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8,144억 매수가 나왔고요. 판매수 중심이었고요. 외국인 선물은 12월물에서 매도 포지션인데 9월 만기 이후 약 4조 2천억 정도의 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2,556억 매수가 있었는데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4조 3,183억 잡히고 있고요. 환율은 12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68.4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795억 매도를 했습니다. 자, 추세는 여전히 중기 추세 이어지고 있죠. 상승으로 아래로 1410원 돌파했고 1440원 돌파 안착했고 위로는 1470에서 80원 저항을 지금 보이고 있고 1480원을 결국 넘어가게 되면 연기금 동원 환해지 등 구두 개입으로 방어했던 내용이 실제로 집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00이고 그 다음 2009년에 기록했던 자리들이 단계적으로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협받고 있는 상태죠. 추세적으로 오버슈팅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4.33% 상승한 31.55로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 지수가
나오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0일을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보면 현재 V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위아래 9.3% 정도가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보며, 자, 이거를 지금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56인데 그냥 편의상 비슷하게 그냥 볼게요. 그래서 위로는 밴드 현재부터 22거래일 위로는 605 정도 여기죠. 아래로는 503 정도가 나옵니다. 약 100포인트 정도의 변동을 고려하고 있는 옵션 시장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22거래일 동안이요. 이 사이에는 12월 만기가 껴있죠. 다만 이는 변동성 지수가 바뀌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일정상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시간 보니까 늦은 시간이네요. 미국의 늦은 시간,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정도의 발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정으로 넘겨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변동성이 출현했습니다.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지 않으면 큰 손실이 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날 특징을 잘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뭔지를 파악해서 좀 빠른 대응을, 절제된 대응을 한다면 이보다 더 빠른 수익이 날 수도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만 활용하면 좋은 시장이 되니까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파생반 정규 텔레그램 방 등을 통해서 적절한 판단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자,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